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보통 저는 새벽에 출근을 해요. 어느 날 제 차를 타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버스가 차고지에 차를 주차를 안 하고 제 차가 못 나가게 막은 채로 무단 주차를 해놔서 전화를 해서 좋게 빼달라고 했더니 피곤하다, 내가 왜 빼야 하냐 하면서 엄청 뻔뻔식으로 나오길래 짜증나서 신고한다니까 갑자기 퍼럭 하면서 신고해봐라 하면 앞으로도 계속 때릴 거다. 어디서 감히 누굴 건드리냐? 이러길래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아버려서 전화를 끊었어요. 참고로 저는 친구 사이에서도 엄청난 또라이로 통하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계략을 짰어요. 저희 회사가 엄청 유동적인 편이어서 한 달 정도만 출퇴근 시간 조절해서 한 달 내내 출근할 때 그 버스 출근 시간 동선 맞춰서 졸졸 쫓아가면서 출근하고, 퇴근도 버스기사 시간 퇴근 동선에 맞춰서 하면서 어디다가 주차하는지 차 블랙박스 스마트폰으로 다 찍은 결과 정지선 위반, 주정차 위반, 버스 정류장 주정차 위반, 지정차로 위반, 영업용 화물차 사고지 밤샘 주차, 불법 좌회전, 불법 우회전,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신호 위반 등등 총 77건. 블랙박스 용량 꽉꽉 채울 때쯤 문자로 아저씨 잘 지내세요? 매일 신고하라고 하셔서 제가 매일 신고할 거리 모았습니다 라고 보냈는데 씹길래 제가 못 믿겠죠? 제가 한 달 동안 알뜰살뜰 모은 거예요 하면서 총 77건 접수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문자로 그날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사과드릴게요. 딸랑 이렇게 보내길래 그날 뭐라고 하셨죠? 신고해봐라? 매일 차 되겠다? 감히 누굴 건드리냐? 반대로 감히 누굴 잘못 건드리신 것 같은데 구청 상담도 받았는데 이미 벌점 200점 초과 뜨던데요? 수고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현실 감각 느끼고 아 이건 X됐다 싶었는지 연신 전화하면서 문자를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리냐 하라는 대로 하겠다 계속 보내길래 저는 그냥 77건 접수 문자 한 번에 쫙 보내주고 슈퍼 탄산수 마시고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답니다. 사업장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정말 친한 후배한테 전화가 옵니다. 형, 오늘 강남역에서 소개팅 어때? 아 뭔 헛소리야, 싫어. 한 번만 부탁할게. 내 입장 좀 봐줘. 이런 부탁한 적 없잖아. 무슨 일 하시는 분인데? 그 근처 백화점에서 일하는 친한 누나야. 그래 알았다. 가서 차 한 잔 마시면 되지. 응, 고마워 형. 그분 번호는 문자로 보낼게. 매일 추리닝 바람에 쓰레빠 신다가 간만에 꽃단장을 해봅니다. 제 에마 포르쉐 박스터를 타고 약속된 장소로. 전화번호 하나랑 후배 말만 듣고 나간 터라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릅니다. 전화로 통화하면서 약속장에서 만납니다. 나이 32, 전체적으로 스캔. 키 대략 162cm에 몸무게 58에서 60, 온몸에 명품이 주렁주렁. 진한 파우더 사이로 보이는 여드름 짠 흔적. 그래, 뭐 성격이나 가치관이 좋으면 되는 거니까 편하게 차나 한잔 마시자. 진짜 나이, 이름 물어보고 몇 마디 하더니 만난 지 대략 15분 만에 연봉과 하는 일, 집은 어디고, 내 집인가? 차는 뭐고, 내 차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차량 브랜드를 물어봐서 계속 저는 그냥 작은 차 타고 다닌다라고만 말합니다. 솔직히 박스터라고 하면 괜히 건방져 보일 것 같아서 나름 겸손하게. 그녀는 계속 질문을 쏘아붙입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계속 헛웃음만 나옵니다. 저는 양돈 축산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니 그 여자 표정이 완전 썩는 게 보입니다. 양돈 축산, 쉽게 말해 돼지 키우는 일합니다. 저는 19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사업을 이어받아 10년가량 축산업에 종사하였습니다. 뭐 근데 이런 경우 이런 대접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여자분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나자고 합니다.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산다고 하니까 없던 약속이라도 잡힌 듯 뭐라 둘러대고 간다고 합니다. 밖에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면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돼지 키우시면 좀 냄새나고 지저분한 일 아닌가요? 나이도 어리신데 왜 그런 일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 안에서 사람이 자도될 정도입니다. 아,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요즘 돼지값 비싸던데 한 1,000만 원 버세요? 이 말할 때쯤 제 차가 보입니다. 저도 참 기분이 매우 좋지는 않더군요. 삐비기를 누르니 그 뚱녀가 제 차를 봅니다. 어? 와... 차에 타면서 전 이렇게 말하죠. 한 달에 정확히 1,000만 원에 20배 정도 벌어요. 아가씨 예의가 참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노골적으로 돈 얘기랑 차, 집 얘기만 하시던데. 그쪽이 1년 받는 연봉 저는 몇 시간이면 통장에 찍혀요. 에? 아니 전 당연히... 이러면서 제 차 조수석 쪽으로 걸어갑니다. 약속 있으시다며요. 지하철 타고 가서 만난 거 드셔요.
저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마지막 바퀴 하행 들어오는 중에 손님이 정거장을 지나서 벨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려고 운전을 하는데 여기서 내려야 하는데? 그 말에 지나서 누르셔서 내려드리기 어렵다고 다음부턴 제때 눌러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뭐요? 손님이 배를 눌렀으면 정거장이 지나가서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내려줘야 하는 것이 버스기사의 의무 아닙니까? 뭔 소리야? 어처구니 없었지만 최대한 정중히 상대했더니 운전석 쪽으로 오더니 이봐요. 손님이 내려주라면 내려줄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딱 보아하니 아들뻘 같은데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이 내려주라면 내려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 후 옆에서 삿대질하다가 주행 중이던 제 오른쪽 팔뚝 4대를 손등으로 치고 스마트폰으로 오른쪽 광대뼈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 넘어가기 어렵다고 느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행 마친 후 112 신고하자 경찰분들이 도착하셔서 버스 문을 열었더니 경찰관님, 저 버스기사 벨을 눌렀는데도 안 내려주고 버스에 저를 감금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숨막히는 버스 안에서 있었어요. 저 버스기사 처벌받게 해주세요. 어이없는 듯이 그 상황을 보고 있자 경찰관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폭행당하셨다고 신고받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그래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신분증 요구하는데 본인은 지금 없다는 둥, 주민 부르라니 왜 저런 위험한 사람한테 본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냐는 둥. 그래서 경찰관님이 계속 이러면 바로 지구대로 가야 한다고 하니까 원리 원칙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원리 원칙대로 진행해드릴까요? 예, 손님이 원리 원칙대로 진행해주라니 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자 빠르게 수갑을 꺼내 손에 장착시키고선 손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운전자 폭행 특가법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현행범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현행범인데? 본인 잘못을 아예 모르는 그 사람은 결국 지구대로 끌려갔고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경찰이 저한테 사과하면 받아줄 의향이 있냐고 묻는데 만약 사과를 한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잠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린 후에 불러서 들어갔는데 아까 일은 미안했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용서해. 이 태도는 또 뭐야? 저 됐고 아까 저 왜 때리셨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언제 때렸어? 보셨죠? 이분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상황을 모르시니까 손님 말대로 처벌받아야 하니까 원래 원칙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블랙박스 영상 지참하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고 며칠이 지난 후 블랙박스 영상에 맞는 장면이 정확히 찍혀 있었기에 제가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손님이 정중히 사과한다면 받아주실 건가요? 저는 분명히 기회를 몇 회 주었는데 그분이 기회를 저버리셨어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원리 원칙대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결과를 알려준다는데 원리 원칙대로라면 뭐.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아내더니 뺀질나게 드나드셨어요. 살림 건드리면서 저한테만 집안일은 이렇게 해야지, 주장을 이렇게 담그면 안 돼, 가스레인지는 맨날 닦아야지, 넌 기본이 없니? 참다 못해 남편이랑 전쟁을 치른 후 방문이 한 달에 2번으로 줄었지만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았고 남편한테 더 얘기해봤자 속이의 경일기. 남편 입장은 장모님도 오시는데 우리 엄마는 뭐가 문제냐. 친정엄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지만 살림 참견 1도 없고 만들어놨던 반찬 놓고 가거나 저녁도 해주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 차이를 모르고 헛소리만 하기에 한 번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시어머니 온다는 날에 저녁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오기 10분 전에 남편이 왜 저녁 준비를 안 했냐고 해서 우리 엄마 오면 내가 차려드리니까 너네 엄마는 네가 차려드려봐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황당해하더니 급하게 배달 음식을 시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시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바로 부엌으로 가서 나름 밑반찬 만들게 장봐왔다고 부르는데 자기 어머니가 부르시네. 너 뭐하니? 빨랑 와보라니까. 자기야, 어머니가 반찬 만들 거래. 가서 도와드려. 우리 엄마는 반찬 만들어가지고 와주는데 어머니는 자식이 돕는 게 좋은가 봐. 가서 자식 노릇해드려. 시어머니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니 남편 내보내고 재료 손질 조금 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신랑이 시킨 배달 음식이 도착했어요. 너네 이런 거 시켜 먹니? 남편이 내가 바빠서 시켜봤다고 변명하는 거 말 자르고 땡땡씨가 바빴는지 저녁 준비를 못하고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래도 여기 맛있는 집이에요. 남편이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하고 시어머니 표정이 좀 더 안 좋아지셨어요. 땡땡씨가 그랬잖아. 장모님한테 내가 바빠서 음식을 못했다고, 맛있는 데서 내가 시켰다고. 우리 엄마는 고맙다면서 잘 먹었는데 여기 우리 엄마 입맛에만 맞는 데인가? 시어머니 표정 싸해지더니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더니 평소에도 지 아들한테 집안일 시키냐는 둥, 밥 차려주는 게 못마땅해서 차리게 시키는 거냐는 둥. 남편은 좌불안석이고 저도 듣다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땡땡씨한테 평소에는 집안일 많이 안 시켜요. 어차피 밥해도 맛없어서 잘 먹지도 않지만요. 전 땡땡씨가 한 거보다 어머니가 한 요리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머니 종종 와서 저 저녁 좀 차려주세요. 이거 우리 엄마 왔을 때 남편이 칭찬이랍시고 우리 엄마한테 한 말이고 그냥 들은 그대로 똑같이 해줬어요. 시어머니 어이없어하고 기막혀 하다가 그냥 집에 갔어요. 가고 나서 남편이 노발대발하니까 너가 우리 엄마한테 해준 말 똑같이 해준 거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질렸다면서 잘 안 오고 남편이 우리 엄마도 똑같이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게 됐어요. 솔직히 우리 엄마가 이런 자식한테 반찬 해주는 게 아까워서 안 오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서 가끔 우리 엄마 반찬 찾으면 네가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 아차 싶은지 꿀먹은 병어리가 되는데, 아무튼 결론은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랑 똑같이 온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가 느끼는 부담은 같지 않다는 것. 너네 엄마도 오고 어쩌고 하는 남편이 있으면 제가 쓴 방법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5년지기 친구 연맥이고 왔어요. 저는 30대 중반 미국에 살고 있는 주부예요. 얘는 한국 토박이고요. 애 둘 딸린 워킹맘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도 돈 문제로 서운한 점이 있었지만 용돈도 차이나고 더 받는 사람이 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는데, 대학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 돈 문제로 지저분하게 굴던 애인데 그래도 친구니까 돈으로 치사하게 굴지 말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절 호구로 본 거겠죠? 점점 괘씸해지더니 작년 일로 제 마음이 완전 돌아섰어요. 남편이 교포라 미국에 살다가 작년에 남편과 한국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역시 돈 한 푼 안 쓰고 얻어먹더니 급기야 저희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몇십만 원짜리 와인을 시켜놨더라고요. 한 소리 하려는데 남편이 괜찮아, 이것도 다 추억이지, 그냥 넘어가자 고 해서 넘겼지만 영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남편까지 호구로 보나 싶기도 하고. 어느 날은 너 머리 파마 많이 풀렸더라, 한번 우리 미용실 와라, 공짜로 해줄게 라고 하는데 그때 사건 이후 미안한 마음 때문인가? 라는 생각에 기분 좋게 찾아갔어요. 갔더니 머리 영양에 컷에 무슨 펌 직원 한 명이랑 열심히 해주길래 너무 고마워져서 아,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생각했는데 다 끝나고 지들끼리 눈빛 교환하더니 4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자 직원에게 인센티브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미안하다는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 이거 받고 떨어져라 생각하고 그 이후로 정말 영 끊었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1년 지나고 염치 없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이랑 몇 달간 미국 온다고 애들 프리스쿨 보내고 싶은데 너네 집에 게스트룸도 많겠다, 동네도 좋으니 자기 애들한텐 딱이라며. 인연이 미쳤나 싶어서 싫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제가 절실히 필요했는지 미국 오자마자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때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떨쳐낼까 하다가 아, 끝까지 날 호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복수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근사한 곳 데려가 주겠다고 말하고 저녁에 픽업해서 진짜 유명한 스테이크 집을 데려갔어요. 지 남편이랑 입이 찢어져서는 내 친구가 이런 친구라며 자랑질해 허세. 총 3명이서 700불 나왔네요. 웨이터한테 영수증 나눠달라고 미리 얘기했고 제 것만 계산했어요. 영어를 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애라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 못하고 잘 먹었다며 입 닫길래 정색하면서 얘기했어요. 니네 가족이 먹은 건 니네가 내야지. 어쩜 그지 근성은 알았지만 염치까지 없냐? 너 빌어먹는다고 하소연했던 이유를 알겠네. 이런 식으로 사니까 빌어먹는 거야 하고 가방 메고 나왔어요. 벙쪄서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저 부부는 이제 베버리힐즈에서 한인타운까지 가야 되는 개고생이 남았어요. 버스는 당연히 없을 뿐더러 택시도 길거리에서 잡을 수도 없죠. 어디 고생고생해서 집까지 가라고 하죠 뭐. 본인은 편의점만 3년 정도 경력이 있는 오징어입니다. 상상도 못한 진상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나름 사이다였던 사연 말해봅니다. 술 취한 젊은 분이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에 찌든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제가 1년 정도 일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외상을 달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의외로 많아서 당연히 술을 계산대에서 치워두고 안 된다고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손님, 저는 오늘 손님을 처음 뵙고요. 낮에 오셨을진 몰라도 저는 처음 뵙는 분이라 외상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규정도 그렇고요. 아니 내가 여기를 얼마나 왔는데. 저는 손님을 처음 뵙고요.
자꾸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를 거예요. 아니 경찰 하는 순간 술 취한 젊으신 분이 욕설을 시전하시는 거예요. 아 돈이 없으면 술 먹지 말든가 이씨. 두 분은 시비가 붙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이셔서 경찰을 부르고 바닥에 떨어진 제품들을 줍는데 이 아저씨가 도망가려고 슬슬 발을 빼더라고요. 아저씨 어디 가세요? 경찰 불렀으니까 계셔야 돼요. 아니 누가 간대? 앞에서 담배 피려는 거니까 오라 그래! 그리고 몇 번 더 도망을 시전하셨으나 젊은 분이 자꾸 욕설과 시비로 붙잡아 두었고 결국 경찰이 와서 잡혀갔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횡령죄로 수배 중이신 분이더라고요. 편의점 알바들 고생하니까 이러지 좀 맙시다. 상견례를 하고 집도 알아보자던 남친이 갑자기 결혼 얘기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의심이 너무 쌓여서 남친 집에 갔을 때 여기저기를 뒤져봤죠. 서랍에서 웬 빨간 선물 상자가 나오더군요. 열어보니까 남자 팬티가 들어있더라고요. 상자에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땡땡 오빠 맨날 나 이뻐해줘서 고마워. 내일은 이거 입고 와. 이게 슬프고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더군요. 남친 깨워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뺨 몇 대 후려치고 그날로 헤어졌습니다. 3개월쯤 지났는데 느닷없이 카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보니까 모바일 청첩장이에요. 그 여자애랑 결혼한다고. 전 남친한테 저랑 동명이인인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잘못 보낸 것 같더라고요. 청첩장도 받았겠다 결혼식 찾아갔습니다. 하얀 원피스 입고 풀 메이크업하고 친구 한 명 데리고서 찾아갔어요. 축의금 3만원 내고 여자의 부모님 바로 뒷줄에 앉아서 철판 깔고 오랜만에 눈물 좀 짜냈습니다. 아이고 오빠 꼭 잘 살아라 하면서 전 남친이랑 여자애는 애써 모른 척하고 여자의 부모는 자꾸 힐끔힐끔 돌아보고 하객들은 웅성거리고 남자친구 동생이 와서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나 청첩장 받고 왔다고 청첩장 보여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같은 테이블에서 뷔페까지 먹고 올까 하다가 행진할 때 눈 마주치고 한번 비웃어주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훨씬 멋진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어요. 이건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실 때 겪은 일입니다. 저희 엄마께선 그 당시 30대 후반에 항상 옷차림은 초췌하셨어요. 거의 꾸미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하던 중 40, 50대로 보이는 아저씨 세 분이 들어오시더래요. 사장님께서 서비스를 음식에 추가하고 엄마가 서빙을 나갔는데 아저씨 한 분이 엄마를 보고 들으라는 듯 이런 그지 같은 일을 하니까 옷도 상그지네. 꼴 좀 봐라. 상그지가 따로 없어. 어느 한 사람은 창문 밖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이, 야, 네가 잡일한다고 저 비싼 외제차나 탈 수 있을 것 같냐?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인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웃었는데 엄마가 그날따라 대꾸할 힘도 별로 없었는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상인간들은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비아냥거리며 욕을 하다가 결국 엄마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나갔다고 해요. 가게를 나와서도 끝까지 엄마의 뒤에서 야, 쟤 차 키 드는 거 보니까 차는 있나 보다 하면서 비아냥. 엄마는 그런 말들을 무시하면서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탔다고 하는데 정말 순간 정적이 흘렀다고 해요. 왜냐면 그 아저씨들이 그렇게 언급하던 가게 창문 밖 비싼 외제차는 바로 엄마 차였으니까요. 엄마는 그 아저씨들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번외로 며칠 뒤 엄마 일하던 가게에 그 세 분 중 한 분이 찾아오셨다고 해요. 그때는 서비스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다, 앞으로 여기 자주 와야겠다며 칭찬을 시작했어요. 알고 보면 가장 인신공격을 많이 한 인간이. 현재는 그 일도 그만두셨고 그 식당 사장님과는 아직도 연락을 하시는데 그 아저씨는 엄마가 일을 그만둔 후로 코빼기도 안 보인다네요. 아유. 전 30대 초반 워킹맘이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둘째 계획은 없습니다. 둘째 낳으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다 못해 양 모치 서로 만날 지경이지만 한 10번까지는 웃으면서 꾹 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번 정도 둘째 낳으라고 말해도 참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파트에서 출퇴근 시간이 같아서 매일 마주치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둘째 그 레퍼토리들 있잖아요. 첫째 외롭다, 둘은 낳아야 한다, 인구가 어쩌고 저쩌고. 낳을 생각 없다고 둘째가 첫째 장난감이냐고 웃으면서 대응하고 말았는데 횟수가 하루 한 번씩만 해도 몇 달이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다른 집 할머니도 계신 자리였어요. 그날도 둘째 타령하고 그 아줌마가 내리셨는데 다른 집 할머니가 한마디 하십니다.
제 딸은 35살이면 어서 시집도 못 갔으면서 왜 지랄인겨? 그 소리 듣고 진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받아칠 멘트를 준비하고 다음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어김없이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네요. 이번에는 대화가 길었어요. 둘째, 안나? 따님 결혼 안 시키세요? 우리 딸 결혼 안 한 건 어떻게 알았어? 그냥 지나가다 들었어요. 35이라며요. 아직도 왜 시집을 못 갔대요? 짝을 못 만나서 그렇지. 그런데 둘째 안나? 제가 손자리 주선할까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어. 전에 어느 병원에서 일하셨는데요? 그건 알아서 뭐하게. 내과에서 일했는데? 개인 병원이죠? 선자리는 좀 힘들겠네요. 직장이 있어야 소개시켜드리죠. 아무나 잡아서라도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셔야겠어요. 노산이네 노산. 첫째도 낳기 힘들겠네. 우리 딸이 결혼을 하든 애를 낳든 말든 뭔 상관이래? 아줌마는 뭔 상관이시길래 저한테 볼 때마다 둘째 낳으라고 하세요? 그 아줌마 말문 턱 막혀서 씩씩거리면서 계단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저 아줌마 한 방 먹이고 집에 들어가서 혼자 야호! 핑미 핑미 핑미야 거리면서 춤췄어요. 화병 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21살 남자입니다. 때는 작년 2019년 12월이었어요. 저는 새벽에 산책 나가는 걸 좋아해서 그날도 새벽 3시쯤에 나가서 산책하다 왔어요.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한 고등학생물이 8명 정도가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마 술 마신 걸로 추정되는데 그걸 보면서 뭐 곧 성인이니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걷는데 그 무리랑 저희 집 쪽 방향이 같은 거예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같은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먼저 탔는데 밑에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내린 후 층수를 확인해보니 저희 집보다 2층 위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그냥 들어갔죠. 그리고 씻고 다시 잘 준비를 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10분 뒤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잠잠해지겠지 하면서 잠을 청했는데 다시 10분쯤 있다가 누가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노래를 하고 가구를 부셨는지 계속 와장창 소리가 나면서 엄청 시끄러웠어요. 저는 귀찮은 일에 말려들기가 싫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경찰한테 층간소음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훈계 조치만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이 귀찮아하는 말투로 그런 건 경비실에 말하라면서 계속 안 갈 것 같다는 말투로 말했어요. 일단 알았다고 하고 경비실 인터폰을 했는데 역시 잠에 드셨는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10분만 참아보자 생각하고 다시 누웠는데 아까보다 점점 더 시끄러워지더라고요. 2층 위에서 여기까지 시끄러울 정도면 윗집은 엄청 시끄러울 게 분명한데 위층 사시는 분이 연세가 있고 노부부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고등학생들 무서우니 시끄러워도 말 못하는구나 생각했죠. 참고로 저는 덩치가 좀 큰 편입니다. 키는 180에 90kg로 좀 운동도 했었죠. 그리고 그때 30분 정도 누워있어서 머리도 붕 떴는데 결국 화난 상태로 옷 대충 갈아입고 슬리퍼 끌고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2층 위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도착을 해서 심호흡 한 번 하고 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순간에 조용해지고 조그맣게 뭐야 무슨 일인데 이런 소리가 들리더군요. 잠시 기다렸는데 문을 열지를 않길래 문을 열 때까지 큰 소리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제서야 문이 열리면서 한 명이 나오더군요. 그 뒤에 7명 정도 조심스럽게 절 보고 있더군요.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욕을 박았습니다. 야 이 X들아 지금 몇 시인데 이 지랄 하고 있냐고. 야 니들이 사람 X냐고 하니까 문 앞에 있는 애가 고개 숙여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뒤에 애들도 따라서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니까 개미 새끼도 안 지나갈 정도로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결국 편안히 잤습니다. 적어도 다 자는 새벽 시간에 소음으로 피해를 안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결혼 전 처녀 때의 일인데 회사 출근 시간이 늦은 편이라 몇몇 분 서 있는 거 빼고는 정말 평화로운 버스를 탑승했어요. 운 좋게도 다음 정거장에서 자리가 나서 신난다 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우렁찬 목소리의 할아버지가 버스에 타신 거예요. 군복 입은 할아버지는 걸음도 당당하게 어떤 아가씨 앞에 서더니 큰 소리로 자기 자랑을 시작했어요. 진짜 어느 정도의 데시벨이었냐면 기차 지나갈 때와 비슷할 정도로 쩌렁쩌렁 하셨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할아버지도 너무 시끄럽지 얼굴 빨개진 아가씨가 자리를 비켰어요. 그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더니 자기가 국회의원 누구와 친하고 시장 되려고 자기한테 온다고 아무도 안 듣는 이야기를 계속 시끄럽게 외치셨고 오지랖이 넓었던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했는데 그런데 듣다 보니 할아버지의 목적지는 부천행이었고
자기는 부천시장이 불러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부천 가시나봐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자기는 자유한국당 당원인데 무슨 공천을 위해서 시장을 만나러 간다는 개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기사 아저씨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했어요. 기사 아저씨가 진짜 망설임 없이 차를 인도 쪽으로 대시자 신이 난 저는 아저씨, 이 차 부천 안 가요. 얼른 내리세요. 차 잘못하셨네. 약속 시간 늦으시면 큰일 하시는 분이 큰일 나요. 하고 어버버버 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버스에서 퇴치했어요.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하차할 때 카드도 못 찍고 내렸죠. 버스비 2배 개이득. 그 할아버지가 자진 하차하시자 아주머니 한 분이 아기 엄마가 순발력 있네 하며 빵을 주시더라고요. 모터 쏠려 했는데 아기 엄마 아닌데. 여하튼 빵은 진짜 맛있었어요. 2년 정도 건설 현장 일을 하면서 일을 배웠는데 나란 인간 일 배우는 속도가 떨어져요. 2개 가르치면 하나만 겨우 기억하는 정도? 일을 체력으로 힘으로 극복하는 게 많은데 몸살이 나서 아파도 일단은 출근합니다. 오죽하면 시공사 안전관리자가 제 퇴근 좀 시켜. 송장을 왜 출근시켜? 이럴 지경이었죠. 2년 동안 일하면서 회사에서 정해준 휴무 빼고 쉰 적은 딱 2번. 정기검진, 제사. 일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 쉬는 시간에도 틈틈이 연습하는데 잘 늘지가 않아요. 퇴사하기 4개월 전부터 갑자기 실력이 쑥 늘어서 웬만한 작업을 혼자서 다 처리했는데 작업하기 난해한 공간이 있으면 자청해서 일 진행해버리는 정도? 이러던 중 팀장이 다음 일할 곳을 못 정해서 뿔뿔이 해체됐어요. 계속 기다릴 순 없어서 아는 분 소개로 다른 현장에 취직해버렸죠. 한창 근무하는데 팀장이 연락이 와서 자기 배신한 거냐고 조만간 그쪽 현장 가는데 불편하게 해준다는 반 협박을 하는데 나중에 이 말을 듣게 된 지금 팀장이 노발대발했어요. 일 잘하고 있는 자기 새끼한테 뭔 개소리 했냐고 전화해서 대판 싸우더라고요. 허구한 날 넌 학교에서 뭐 배웠냐, 남들은 몇 달 만에 다 배우는 걸 넌 도대체 얼마나 배우냐. 인격 모독 상습적으로 하는 인간이었죠. 근데 그런 팀장이 이번에 나한테 자기한테 오라고 하더라고요. 공사 현장을 하나 따냈는데 그 지랄맞은 성격을 경험해본 팀원들이 전부 쥐지치고 퇴사해버리고 연락도 안 받으니까 일할 숙련공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쿨하게 저 지금 현장에서 얼마 정도 받고 원룸비 얼마 지원까지 받고 있는데 이거보다 높게 쳐줄 수 있어요? 이러니까 묵묵부답. 결국 안 갔죠. 나중에 듣기로는 조공 몇몇 데리고 가르치면서 일 진행했으나 결국 시공사 실적에 못 이겨서 잘리고 몇 개월 뒤에 돈 빌려달라고 전화 왔는데 5만원 빌려드릴까요? 라고 일부러 조롱했더니 부들부들 하더니 끝내요. 오늘 곱창집을 갔거든요? 송파에 있어요. 그냥 저냥한 곱창집. 처음 가는 곳이라 친구랑 둘이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사장님 포스로 느껴지시는 분이 두 분이냐고 물어보고 자리를 안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착석 후에 야채곱창 2인분을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데 오면 항상 듣는 말. 술은요? 아, 우린 술을 못 마셔서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인상이 구겨지시더라고요. 딱히 여기까지는 늘 겪는 일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계속 인상을 구기시길래 아무래도 술 주문 안 하면 민폐겠죠? 그냥 나갈게요. 다른 데서 먹을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일어나려는데 괜찮다며 앉으래요. 솔직히 괜찮을만 했어요. 손님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괜찮나 보다 싶어서 앉아서 친구랑 수다 떨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사장님으로 생각되는 그분 말고 종업원으로 생각되는 분이 밑반찬 이런 걸 갖고 오면서 뜬금없이 하는 말이 아이 그래도 한 병 정도는 예의상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데 오면서 소주도 안 시키고 눈치도 없네 라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중얼중얼인데 잘 들려요 아주. 여기서 뭐랄까 혼난다기보다 그냥 뭐지 이 X는?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친구가 잽싸게 먼저 한마디 했어요. 그럼 진지하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한 병 정도는 예의상 시켜줘야 한다 그랬으면 다른 데 갔을 텐데. 아까는 저분이 괜찮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미리 귀띔 좀 해주시지.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른 데 갈게요. 다음부턴 미리 말씀해주세요.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예의상 소주 한 병 정도도 못 시키고 눈치도 없네요 제가. 라면서 저를 끌고 나갔어요. 다 기억 못하는데 대충 저렇게 말했어요.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사장님이 막 오더니 지금 음식하고 있는데 그냥 가시면 어쩌냐고 막 그러시길래 이번엔 제가 아니 솔직히 직원이 떡하니 앞에 대고 예의상 소주 한 병도 안 시킨다는 소리를 듣고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렇다고 못 마시는 소주 시켜서 왜 곱창 먹으면서 소주에 제사라도 지낼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정말 뭐랄까 이럴 땐 소주 못 마시는 제가 죄인 같아요.
매번 갈 때마다 눈치 보이긴 했는데 아주 이렇게 대놓고 눈치 주는 곳은 오랜만입니다. 저는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를 살아요. 어머님은 오래전 사별하시고 혼자 계세요. 그래서 저녁도 일주일에 4일 이상 어머님과 같이 먹고 그래요. 10일날 남편 월급날이어서 어머님에게 항상 밥 차려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더운데 힘드시니까 같이 외식해요 라고 하고선 집 근처 추어탕집이 있는데 어머님이나 남편 둘 다 좋아해서 그 집으로 갔어요. 어머님과 남편은 추어탕, 전 갈비탕, 딸은 돈가스. 가끔 가지만 항상 이렇게 시켜서 먹었어요. 저희보다 옆 테이블이 성인 4명에 서너 살로 보이는 아이 하나, 총 5명이 먼저 와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추어탕 4개 공깃밥 하나 추가요. 누구나 들을 법한 큰 소리로. 많이 시켜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저희도 시킨 메뉴가 나와서 밥을 먹었어요. 딸애가 돈가스보다 갈비탕에 밥 말아 먹고 싶다고 해서 밥 주고 돈가스도 먹어야지 하면서 먹여주는데 옆 테이블 아이가 갑자기 와서는 이러고 입을 벌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귀여웠어요. 한 입 주고 나니까 더 줘! 나도 줘! 저거 줘! 이렇게 계속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계속 달라니까 우리 딸애가 이거 내 건데 엄마 이거 내 거니까 나 먹을래요. 쟤는 친구도 아닌데 왜? 내 거 나눠 먹어요. 밥 그만 먹고 돈가스 먹을래요.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처음 본 아이한테 조금 나눠줬으면 제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약간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옆 테이블 아이 엄마에게 여기 아이 좀 데려가서 밥 먹여요. 우리 손녀딸 밥 다 뺏어 먹네. 이렇게 말하니까 애를 데려가더라고요. 그 아이가 가고 나서 딸 아이가 배는 불렀는데 엄마가 다른 애한테 밥 주는 게 싫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질투가 났었나봐요. 그런데 옆 테이블 아이 엄마가 접시를 들고 와서는 애가 배부르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남은 돈가스를 달래요. 그 말로만 듣던 애기가 먹을 건데 조금만 나눠달라고. 순간 같은 애 엄마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게 맘충? 이런 거구나 느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며느리도 돈가스 좋아해서 남길 일 없으니까 애기 건 따로 시켜요. 민폐 끼치지 말고 한마디 하니까 얼굴 시뻘개져서는 속삭이듯이 누굴 거지로 하나 진짜 하면서 중얼중얼 그러더니 보란듯이 여기 돈가스 하나 빨리 주세요 이러고 아이한테는 남기기만 해봐 괜히 공깃밥 하나 더 시켰네 이러더라고요. 거지가 맞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야근 때문에 12시에 집에 도착하다가 그날따라 일찍 끝나서 집밥 먹으러 뒤도 안 돌아보고 지하철로 내달렸죠. 줄임배를 부여잡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어마마마에게 고기 반찬을 달라고 전화로 애교 섞인 딜을 하고 휴대폰의 빨간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턱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춰선 저에게 그 여자가 심각한 목소리로 한 말은 참 복이 많으시네요. 집안에 복을 다 받으셨어요. 아, 도미드새우구나. 키 작고 어리게 입고 다녀서 만만해 보이는 건가? 일주일에 2번은 걸리는지라 대꾸도 안 하고 걸으려는데 그 긴 생머리 언니의 힘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잡은 팔을 뿌리치려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돌을 미드새우를 떨치는데 도 같은 제가 급 당황한 사이 그 긴 생머리 언니는 속사포 같은 속도로 집안의 모든 길을 다 받으셨어요. 여자지만 장난 같은 존재로 온 집안을 다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네요. 집안의 기둥이시죠. 가족들이 많이 의지하고 믿고 있네요. 근데 요즘 많이 힘드시죠? 조상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싶어 하시는데 기가 막혀 있어서 제대로 못 도와주고 계시네요. 근데 이런 기가 막혀 있는 걸 푸는 건 정말 힘든데 참 복이 많으신 게 오늘이 15년에 한 번 오는 그때이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가 급히 잡은 거예요. 정말 놀라셨죠? 제가 웬만해선 안 그러는데 이때를 놓쳐버리기엔 너무 아쉬워서요. 저랑 가서 조금만 공덕을 드리면 어쩌고 저쩌고. 숨도 안 쉬고 돌쟁이들의 공식 멘트를 날리던 아가씨 입에서 제사 이야기가 나오며 전 황급히 그 끝없는 멘트를 끊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팔을 확 당겼는데 잡고 있던 손이 풀려서 아 잠깐만요 저 바쁩니다 하고 냅다 집으로 경보하며 달리는데 보통 이 정도 하면 대충 떨어져 나가던 돌쟁이들과 달리 이 아가씨는 정말 필사적인지 냅다 따라오더군요. 호빗인지라 키 차이 때문에 전 그 아가씨에게 금방 잡혔어요. 조상님 인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조상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기가 막혀 있다니까요? 순간 내 뒤에 계신 조상님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확신이 가득 찬 아가씨의 눈빛을 본 저는 그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밥 먹으러 가야 돼요. 나의 불쌍한 목소리에 침묵이 흐르고 당황한 아가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지금 조상님보다 밥이 중요해요? 네, 엄마가 밥 해두고 기다리시는데 그것보다 급한 건 없죠. 그럼 이만. 당연한 걸 묻느냐는 내 태도 때문인지 그 긴 생머리 아가씨는 순순히 절 보내주더군요.
그리고 그 후에도 몇 번 퇴근길에 저랑 마주쳤는데 그때 일이 강하게 남았는지 그 뒤에는 저는 절대 안 잡더라고요.